안녕하세요. 휘적휘적 방랑하는 허방입니다. 저는 2016년도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고 작년까지 그 여행에 거의 미쳐 살았습니다. 시간 대부분을 여행하고 여행에 필요한 준비하는 데 시간을 보냈죠. 근데 금년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동안 제가 다녔던 여행에 관한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부터 유튜브에 여행 이야기를 연재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인도, 네팔, 스리랑카 다녀온 얘기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1월 29일까지 다녀왔고요. 그 이후로 인도를 장기간 여행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마 힘들 거예요. 한번 여행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시작합니다. 인도 여행 시작은 콜카타에서 시작했습니다. 콜카타의 옛 이름은 캘커타였죠.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지배했을 때 가장 먼저 개발한 곳이 콜카타입니다. 인도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였죠. 이걸 증명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바로 빅토리아 여왕을 기리게 만든 빅토리아 메모리어죠. 하지만 부유했던 콜카타도 방글라데시 난민이 유입되면서 아주 가난한 도시로 변했습니다. 지금 아주 범죄자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여행자들은 주로 그 서더 스트릿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는데 여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빈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성녀로 총받던 마더 테레사가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콜카타에서 최고의 홍차가 생산되는 다르질링으로 갔습니다. 다르질링은 인도의 동북부 2278m 산 위에 있습니다. 영국이 차씨앗을 중국으로부터 훔쳐와 맨 먼저 재배를 시작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의 홍차는 홍차의 샴페인으로 불리는 최고급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초록빛 영롱한 차밭입니다. 걷다 보면 농부들도 만날 수 있어요. 얼굴이 아주 편안해 보입니다. 멀리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 칸첸중가도 보입니다. 다르질링에서 네팔 수도인 카트만두로 갔습니다. 2015년 히말라야 지역에는 리히터 규모 7.8의 강진이 급습했습니다. 지진 때문에 카트만두에 있는 대부분의 문화유산이 파괴됐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드로바르 광장 또한 파괴됐죠. 가난한 네팔은 이를 복구할 능력이 없습니다. 중국의 힘을 지금 빌어서 복구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외국인들에게 받은 입장료입니다. 입장료가 아주 비쌉니다. 카트만두에서 포카라로 갔습니다. 포카라로 간 것은 단 하나의 이유, 안나푸르나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안나푸르나는 세계에서 10번째로 높은 산이면서 가장 많은 산악인이 죽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우리나라의 산악인 박영석이 묻혀 있습니다.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트레킹은 5박 6일 걸리는 힘든 여정이지만 아주 기억에 남는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난 룸비니가 네팔에 있습니다. 그곳도 갔다 왔고요. 부처님이 열반하신 쿠시나가르, 인도에 있습니다. 그곳도 다녀왔습니다. 인도를 연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라나시죠. 저는 이곳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바라나시에는 겐지스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물은 아주 더럽습니다. 근데 힌두교인들은요, 그거 아주 성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목욕하고 그 물을 마십니다.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 그 물을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 2주간 설사합니다. 그런 사람 봤어요. 매일 저녁 거행되는 그 종교 행사 뷰자도 멋있고 강가에 있는 화장터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힌두교는 9세기경 탄트라로 불리는 종교관이 유행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성행위를 통해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황당하게 그지없지만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종교관이었습니다. 당시의 성행위는 불경의 대상이 아니었고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었죠. 카주라호에는 성행위를 조각해 놓은 힌두교 사원이 질비합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에는 이슬람 세력이 힌두 왕국을 파괴하고 힌두 사원을 허물고 그 자재로 세운 꾸뚝 미나르라고 하는 탑이 있습니다. 힌두교인들은 자신들이 아픈 역사이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한번 가볼 만합니다. 최근에 만든 건축물 로터스 템플, 연꽃을 닮았는데요. 우리에게는 생소한 바하이교 교회입니다. 이슬람의 한 종파입니다. 내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리스켓이 요가를 배우는 사람은 모두 가고 싶어하는 곳이죠. 요가의 성지입니다. 리스켓시는 영국 팝 가수 비틀즈가 이곳에 요가를 수련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힌두교인들에는 중요한 성지였죠. 조용하게 묵상하기 적격이고 강가에 수련하는 성리들이 많습니다. 인도 서부에는 라자스탄주가 있습니다. 그곳의 주도인 자이푸르. 이곳에는 150년 동안에 건축한 궁전이자 산성인 암베르성이 있습니다. 해자에 반사된 궁궐이 환상적입니다. 하지만 해자의 물은 완전 똥물입니다. 냄새나요. 라자스탄주에 있는 또 다른 도시 조드푸르. 이곳에는 야경이 환상적인 메흐란가드 성체가 있습니다. 메흐란가드의 만식왕이 죽자 왕비 15명을 산채로 함께 화장했습니다. 왕비들이 궁을 떠나기 전에 남긴 손도장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인도의 가장 서쪽에 있는 도시 자이살메르. 이곳은 타르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파리 때문이죠. 사막 사파리. 낙타를 타고 사막을 누비고 별을 보며 잠드는 연정이 들어있습니다. 아마다바드. 인도인의 영원한 아버지 마트마 간디의 고향이자 비폭력 운동의 현장입니다. 간디의 오두막 히르다이 쿤지는 힌두교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성지와 마찬가지로 맨발로 입장해야 되고요. 아마 한 2세기나 3세기가 지나면 아마 인도인들에게 마트마 간디는 힌두교 성자로 아마 신으로 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 여행을 마치고 스리랑카로 향했습니다. 수도 콜롬보에서 완행버스 타고 담블라로 갔는데 이곳 바위 위에 건축된 시기리아 팰리스가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동생의 복수가 무서워서 난공불락의 산 위에다가 궁전을 짓고 무기 한 명만 데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왕이 동생이 인도에 있는 타밀군을 데리고 와서 공격해오자 도망갔습니다. 코끼리를 타고요. 하지만 곧 코끼리가 늪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 자기라고 말했죠. 끝없이 펼쳐진 밀림 위에 우뚝 서 있는 시기리아 팰리스. 이곳에서 바라보는 일출과 일몰은 아주 좋습니다. 엘라에서 기차를 타고 1시간 정도 달리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 하피오탈라입니다. 이곳에는 홍차하면 떠오르는 상표 립톤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립톤은 영국 상인입니다. 당시 귀족의 전유물이었던 홍차를 대중화하는 데 성공했죠. 그는 이곳에다가 대규모 차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앉아서 자신의 차밭을 내려다보기를 좋아했죠. 그곳이 립톤 시트입니다. 이곳 경치가 아주 멋집니다. 하피탈레를 마지막 예정으로 저는 12월 29일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퍼졌죠. 그 이후부터 여행은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인도권 여행에 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연재하겠습니다. 떠나지 못하면 랜선으로라도 떠나야죠. 함께 한번 가보실까요? 감사합니다.